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건강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없잖아요, 그죠?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또 가족들 중에도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건강한 어떻게 사회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렸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우리는 그냥 단순히 몸의 어떤 건강을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한번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한 건강한 상태의 사람인가?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전주가 교육의 도시이고, 그죠? 또 양반의 도시이고, 그래서 전주에 오는 마음이 되게 평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이곳에 제가 한 5년 넘게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수천 명 앞에 또 수백 명 앞에서 강의를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곳에 수천 명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생각하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 1시간 정도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옆에 강의를 듣고 계신 분과 함께 그 매너를 잘 지켜주시고 옆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핸드폰, 그죠? 진동이 아니라 아예 무음으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화가 오더라도 딱 1시간 정도는 누구를 위해서 옆에 함께 하시는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옆에 분을 위해서 조금만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한약도 드시고 홍삼도 드시고,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물질에 대한 그리고 나의 노력에 대한 가치만큼 나는 정말 그런 내가 원하는 건강을 가져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노력과 그 다음에 물질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은 내가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 몸에 1차적으로는 사람의 몸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 몸의 구조를 알고 어느 부분의 건강을 챙겼을 때 가장 건강을 내가 원하는 신체 건강을 가져올 수 있는지. 자, 그럼 우리가 잠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중학교 때 우리 신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몸의 구조, 그죠?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은 11가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요? 네,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경계, 호흡계, 골격, 근육, 외피, 호르몬, 이런 내 몸 안에 큰 틀, 11가지의 큰 틀의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몸의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위나 간이나 심장이나 이러한 장기들이 있죠. 그러한 장기들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이러한 기관은 무엇이 모여서 기관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직이 모여서. 또 우리가 몸에 이상이 오면 무슨 검사예요? 조직 검사예요. 그죠? 조직을 떼는 이유는 무엇을 보려고 조직을 떼는 거예요? 세포. 그렇죠. 세포의 모양이 뾰족뾰족할수록 그렇게 별로 좋지 않다. 암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세포의 상태를 보려고 우리는 조직을 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세포를 건강하게 하니까 조직도 기관도 계통도 몸도 건강하다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구나. 그죠? 그러면 세포를 건강하게 저는 어떤 분이 허리가 아파요. 그럼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병원 가야 돼요. 네, 허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죠? 왜? 1차적으로는 원인을. 그런데 허리가 아픈 거, 자, 또 뇌에 출혈이 있는 거, 그리고 당뇨가 있는 거, 살이 찌는 거, 노화가 오는 거, 뭔가 내 몸에 이명이 오는 거, 비염, 천식, 아토피, 메니에르, 루게리. 1차적으로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은 원인을 잘 알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의사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메디컬 닥터라고 하는 MD들이 있습니다. 자, 메디컬 닥터들은 뭘 하시는 분들이에요?
의약품을 진료를 하고 의약품을 처방해주고 치료를 해주시죠. 그죠? 그러면 내가 메디컬 닥터하는 우리 한국의 법적인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메디컬 닥터, 의약품을 가지고 처방하고 진료하고 치료를 하는 의사만 계십니다. 그죠? 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또 어떠한 의사들이 있냐면요. 내추럴 패딕 닥터라고 하는 기능의학 의사도 똑같이 국가에 12년 공부를 하고 의사 라이센스를 줍니다. 그러면 MPD들은 어떤 걸 하시는 분들이냐면 세포에 영양을 넣어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암을 영양제로 치료한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네. 이상하죠? 네. 자, 심장병을 영양제로 치료한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네. 근데 안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법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네. 왜냐면 우리가 영양제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뭔가 막 섭취를 해서 영양제를 먹으니까 이게 좋아졌어요. 영양제를 먹어서 이게 좋아졌어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무슨 영양제가 만병통치약이야? 영양제에 미쳤구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메디컬 닥터 분들이 영양제 먹으면 큰일 나요. 영양제에 어떠한 성분들을 먹으면 안 좋아요. 이런 한국에서는 찬반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많은 소비자분들은 헷갈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에 오신 분들도 나는 영양제 뭔가 많이 먹으면 어디 안 좋다던데? 라고는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그죠? 네. 그래서 나 그럼 혼란스럽다. 네. 그런 생각 하시죠? 그죠? 그럼 반대로 자 보세요. 한국에는 메디컬 닥터,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의사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앞서간 선진국들은 내추럴패딕 닥터도 똑같이 12년 공부해서 의사 라이센스를 주는데 그러면 이 내추럴패딕 닥터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 거냐면요. 환자들한테 맞는 질병의 영양 성분을 처방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비타민 몇 가지 알고 계세요? 원래 비타민은 100가지가 넘습니다. 미네랄 100가지가 넘습니다. 다양한 항산화제 엄청 많은 종류의 가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14가지 아니에요? 미네랄 9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필수 뭐예요? 반드시 필수를 반드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이 질병으로 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영양소들을 필수 14가지 비타민, 필수 9가지 미네랄을 얘기하는 것은 이거조차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반드시 먹어야 되는 영양 성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비타민이 몇 가지다? 100가지가 넘는다. 미네랄이 몇 가지다? 100가지가 넘는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12년 동안 영양제를 처방해서 그러면 영양제가 무슨 만병통치약이에요? 틀린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 수도 있고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메디컬 닥터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메디컬에서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세균이 침입했어요. 자, 이거 영양제로 가능할까요? 네. 영양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균, 신장에 나는 방광염이 자주 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너무 힘들어요. 소변을 볼 때. 그거는 세균의 침입이죠. 반드시 병원을 가서 세균을 잡으셔야 돼요. 네. 우리가 위에 헬리코박터균이 생겼어요. 세균의 침입이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약으로 세균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균을 통해서 그것을 잡아내야 되는데 약이 헬리코박터균을 잡기 위해서 1년을 걸려도 그 세균을 못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왜 그럴까요? 면역이 약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면역을 높인다라는 게 뭘까? 면역을 높이는 거. 자, 면역을 높이는 거는 세포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자, 세포의 기능 세 가지를 아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세균이 들어왔을 때는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약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메디컬 닥터가 하셔야 되는 거는 메디컬 닥터한테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환들은 다 어떤 질환들이에요? 암, 고혈압, 당뇨, 관절, 비만, 천식, 메니에르, 루게르, B형간염, C형간염, A형간염 너무 많죠. 백혈병, 백반증 이러한 질환들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에요. 이러한 질환들은 영양제로 만병통치약이냐? 네, 만병통치약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 우리가 대사가 안 되는 질환들은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래서 대사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사 질환, 노화 대사 질환이죠. 암 대사 질환이죠. 비만, 천식, 아토피 대사 질환이죠. 근데 그러한 대사 질환, 그럼 대사 질환은 왜 오는 거예요? 대사 질환은 대사 과정이 되지 않아서 오는 겁니다. 자, 그럼 대사 과정이라는 게 뭘까? 대사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대사 과정이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고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웠던 몇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면 자꾸 건강해지기 위해서 많은 돈을 엉뚱한데, 많은 시간을 엉뚱한데 쓴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가족의 건강을 잘 챙기려면 1차적으로 이러한 한국의 전 세계 법적인 사항들을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몸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몸의 구조. 그래서 NPD들이 만성 퇴행성 질환, 우리가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99%의 질환들은 다 만성 퇴행성 질환이에요. 그럼 만성 퇴행성 질환은 무엇을 건강하게 해주면 이것을 다 건강한 몸을 가져갈 수 있는가? 그것은 세포의 기능 세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세포의 기능 세 가지를 아시는 분. 우리 인간의 세포는 세포의 기능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중국에 지금 우한에 난리 났죠. 네. 무엇으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사망률이 50%예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지금 난리죠. 여러분들 막 지금 우리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이제 바깥에 주변 나라들이 날씨. 근데 지금 겨울이 왔기 때문에 또 지금 우한은 지금 치사율이 50%입니다. 이게 무서운 바이러스로.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포가 해야 되는 기능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요. 이렇게 바이러스나 균이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고 뭐 하는 기능이에요? 방어하는 기능. 그래서 세포가 해야 되는 것은 방어 시스템입니다. 방어 시스템.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아파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 면역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세포에 손상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포가 손상된 세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구해야죠. 복구 시스템. 세포는 어떻게 복구를 하는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몸이, 왜 과거에 여러분들 어떤 영화를 보면 정말 과거에 의료시설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을 때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니까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했나요? 그냥 눕혀놓죠. 눕혀놨는데 3일이고 50불명으로 일주일 있다 깨어났어. 어떻게 깨어났어요? 건강하게. 어떻게 건강하게 깨어난 거예요? 우리는 자가치유. 스스로 내 몸을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자가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세포가 가져가는 힘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면역 시스템. 그래서 세포는 이렇게 방어하고 복구하고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추럴 패딕 닥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들은 12년의 전문의 과정을 통해서 국가 라이센스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는 우리 NPD들이 없죠.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못 사는 나라로서 지금은 선진국의 계열에 다 거의 왔지만 후진국은 듣기 좋은 말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아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진국,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NPD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현재 당뇨약 한 달에 얼마면 먹을 수 있어요? 당뇨? 네. 한 2만 원 정도, 그죠? 한 달분. 그거는 당뇨를 낫게 하는 걸까요? 네. 낫게 하는 거면 매 평생 먹어야 돼요. 선진국에서는 6개월 이상 절대 주지 않는데, 그죠? 그것도 여기서 다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NPD들을 통해서 세포의 저런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처방을 내리려면요 20만 원, 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후진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NPD들 지금 그러니까 의대에서 과를 신설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양제로 처방을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네, 내리죠. 비타민 D 처방 받으시잖아요. 비타민 B군 처방 받으시잖아요. 칼슘 처방 받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메디컬 닥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장 메디컬 닥터가 NPD들한테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네. 항상 이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런데 NPD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서는 똑같이 12년 공부해서 영양제로 처방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그 의사들이 지금 수년 동안 그럼 선진국, 우리보다 수백 년을 앞서간 선진국들은 영양제를 먹어서 간이 이상이 생기고 심장이 이상이 생기고 다 어떻게 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후진국에서는 비타민을 먹으면 안 돼. 어떤 비타민을 먹으면 큰일이 나. 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백 년을 앞서간 선진국에서 후진국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상하구나. 무식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튜버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해외 나가서 이렇게 NPD, 내추럴패딕 닥터 과정을 밟고 온 의사들이 반박하죠. 무식해가지고. 모르니까 저렇게 그럼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야 되고 후진국처럼 평균 수명이 40살 50살이어야지 선진국에서는 평균 수명이 높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NPD들의 그런 지식들이 국민들의 뭘 하는 거예요? 이들은 치료하는 겁니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세포의 기능을 높여서 스스로 자가치유력을 높이는 겁니다. 면역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누가 치료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몸 스스로가 치유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NPD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치유를 하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를 건강하게 하면 나는 위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위 세포가 자기 역할을 잘해야죠. 그죠? 네. 나는 관절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관절에 필요한 영양들이 들어가서 스스로가 잘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가져가야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내 기능을 좋게 하고 위 기능을 좋게 하고 모든 그러한 원하는 기능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들어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세포는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 몇 대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했을까요? 그렇죠. 5대 영양소.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5대 영양소. 세포는 5대 영양소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5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몇 대 영양소를 공부해요? 식이섬유, 물까지 해서 7대 영양소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에 속하지만 또 한 가지 영양소를 굳이 얘기한다면 형형색색의 과일이나 야채에서 뽑아내는 파이토케미칼.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세포는 우리가 이러한 영양소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얘네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크기가 너무 크죠. 거대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문 용어로 무슨 영양소라고 하는 거예요? 대량 영양소. 네, 거대 영양소. 이러한 대량 영양소, 거대 영양소들을 세포 안에 넣어주려면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크기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셔줘야죠, 당연히. 그죠?
세포에 들어올 수 있는 크기로. 자, 그러면 탄수화물은 어떤 크기로 쪼개어져야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포도당. 단백질은요? 아미노산의 크기로. 지방은요? 지방산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어져야지만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분해된. 자, 그럼 탄수화물을 이렇게 포도당으로 분해시켰어요. 그럼 얘를 잡아서 이렇게 세포 안에다가 넣어주는 애가 누굴까요? 인슐린 호르몬이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인슐린이 잡아서 세포 안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어떤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예. 소변을 통해서 포도당이 나가버리니까 이것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당뇨병이 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메디컬 닥터. 그죠? 예. 메디컬 닥터한테 가면 이렇게 약을 주죠. 이 약은 이렇게 혈전들이 뭉쳐있는 애들을 막 빨리 묽게 만들어서 흘려보내는 약이니까 평생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당을 인슐린이 잡아서 세포 안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이렇게 세포 안에까지 들어와서 세포의 과정들이 일어나는 걸 전문용어로 대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대사 과정. 예. 자, 그러면 이러한 대사 과정이 안 되면 무슨 질환이 오는 거예요? 대사 과정이 안 되면 대사 질환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사 과정이 먼저 뭔지 알으셔야 된다. 예. 대사 과정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대사 과정이 잘 일어나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러한 거대한 영양소들이 이렇게 분해되어져야 되죠. 이런 분해된 상태를 우리는 가수분해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분해된 상태를 전문 용어로 소화 흡수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음식을 잘 먹고 배설을 잘 하면 소화가 잘 됐다라는 그런 걸 소화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거대한 영양소들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가수분해된 상태를 소화 흡수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소화 흡수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산소, O2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다양한 효소가 필요해요. 네. 그래야지만 쟤네들을 세포 안으로 쓰여질 수 있는 단계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효소가 자기 혼자는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이 효소는 반드시 도와주는 조효소라는 성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효소를 우리는 비타민 미네랄의 또 다른 이름으로 조효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효소는 거대한 영양소가 아니라 어떠한 영양소? 미량 영양소다. 그래서 그러한 미량 영양소, 이 조효소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현대에서 어떻게 부른다? 종합 영양제, 종합 비타민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종합 영양제, 종합 비타민제가 안에 하나하나 성분을 보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 49가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거냐면요. 이러한 거대한 영양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너무 필요하죠. 네. 미량 영양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면 이러한 영양소들을 세포 안에서 잘 쓰여지게 해야지만 무엇이 가능하다? 세포 스스로가 자기의 기능을 잘 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세포의 기능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는 여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무슨 과정이라고 한다? 대사 과정이라고 한다. 그죠? 네. 그래서 대사 과정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대사 과정은 우리가 밥을 먹어서 그걸 다 부수어서 영양소들을 세포 안에 넣어주고 남은 것들은 바깥으로 빼주고 이러한 과정을 대사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사 질환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대사 질환. 대사 질환은 대사 과정이 되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세포의 영양이 대사 과정은 세포의 영양을 채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세포의 영양이 잘 채워지지 않고 계속 빠져나가면 뭐가 오는 거예요? 대사 질환이 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대사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영양이 계속 빠져나가서 세포 스스로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건데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만성 뭐예요?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낡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세포의 기능이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질환이나 만성 퇴행성 질환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과거에는 또 우리가 성인 질환이라고 했어요. 왜? 이러한 세포의 영향은 어린아이부터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몸에서 이러한 항산화제들을 잘 만들어내지 않는 노화의 시작. 코엔자임 Q10 만 25세부터 안 만들어내죠. 우리가 간에서 1차, 2차, 3차 해독을 해야 되는 글루타치온 만 25세부터 안 만들어내죠. 또 우리가 숙면을 취하고 성장 호르몬에 관여하고 또 이렇게 지방을 싸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낼 때 필요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장에서 만들어내는 이러한 항산화제들도 언제부터 안 만들어내요? 만 25세. 그래서 전 세계의 노화는 만 25세로 보는 거예요. 예. 여기 만 25세 안 된 분 없으세요? 다 어려 보이시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래서 내 몸에서 그러면 만 25세까지는 내 몸에서 필요한 다양한 항산화제 내 몸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인성 항산화제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20대 보면 어때요? 탱글탱글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우리가 20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앞으로는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전 세계 모든 IT 쪽도 컴퓨터에 그 다음에 전혀 방산에 전혀 상관없는 기업들도 다 어디에 수조 원을 쏟아부어요? 이런 항산화제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것에 인간을 이렇게 노화를 늦추는 것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1차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대사 과정의 문제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 대사 과정이 잘 되지 않아서 오는 대사 질환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러한 대사 과정이 그럼 대사 과정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이제 6남매 중에 가장 큰 오빠가 오랫동안 이제 인테리어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 현장에서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몰랐습니다. 한 6년, 7년을 어깨가 아파가지고 물리치료를 계속 받으러 다니시는 줄 몰랐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어깨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제가 6년, 7년을 그렇게 물리치료를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 오빠한테 그랬죠. 10년을 다니셔도 그 어깨 치료 안 되실 거라고. 네. 처음 어떻게 신규 리더님 신규로 오시는 분이신가요? 네. 자리를 좀 이렇게 교체를 해주세요. 이렇게. 앞쪽에서 들으셔야 집중이 하나도 안 되실 겁니다.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어깨가 여러분들 어깨가 왜 아플까요? 네. 잘 모르면 메디컬에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메디컬 닥터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어깨가 왜 아파요? 어깨는 모든 통증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통증은 신경에 염증이 생겼을 때 통증이 오는 거예요. 우리 관절이 아파요? 관절에 어떤 분이 관절이 막 이렇게 부딪혀서 관절에 연골이 다 마모돼가지고 그 뼈끼리 부딪혀서 아프다. 네, 그럴 수 없습니다. 네.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경에 염증이 생겼을 때 통증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신경에 염증을 왜 오는 걸까? 신경에 염증을 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근육이 뭉쳐가지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 신경에 염증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럼 근육은 왜 뭉쳐서 거기를 누르는 걸까요? 신경은 근육은 수축과 이완이 돼야 되는데 수축 이완이 안 되니까 뭉쳐서 거기 누르는 거예요. 그럼 수축과 이완은 왜 안 돼서 뭉치고 있을까? 수축 이완을 해주는 성분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수축과 이완을 시켜주는 성분이 어떤 성분이에요?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이죠. 그죠?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가서 우리가 수축 이완을 잘 시켜주면서 순환이 되는 오메가가 들어간다면 바로 그러니까 3주 만에 바로 괜찮아지는 거예요. 6년, 7년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아도 안 됐던 부분들이 3주, 2, 3주면 해결이 되는 이유들은 이렇게 내 몸이 왜 어깨 통증이 왜 왔고 그 통증은 신경의 염증으로 그럼 신경의 염증 그런 통증은 왜 염증은 왜 생겼고 근육이 뭉쳐서 신경을 누르니까 그죠? 우리 앞에 처음 오신 분은 이제 다 같이 맨 앞에 계시기 때문에 뒤에 분들이 많이 집중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급한 전화나
의사나 이런 부분을 받으셔야 되면은 빨리 일을 보시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모두가 지금 약속을 해서 미리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무음으로 부탁드리고 네, 같이 다 같이 죄송합니다. 네. 차량 때문에 차량 이동 때문에 506이 차주 있으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의 차원에서 왜냐하면 우리 앞에 분이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한 1분만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떤 의사만 있다고요? 메디컬 닥터, 그죠? 그래서 메디컬 닥터 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균이나 바이러스나 그래서 수술해야 되고 막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메디컬 닥터한테, 그죠? 네. 그런데 암이나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염, 천식, 매니아를 이러한 질환들은 그렇게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화시켜야 된다? 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간 수백 년을 앞서간 선진국은 내추럴패딕 닥터들이 있는 거다. 내추럴패딕 닥터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다? 세포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질병에 맞는 영양 성분들을 처방을 하기 위한 의사다. 똑같이 12년 공부를 해서 국가에서 의사 라이센스를 받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MPD의 역할을 해주는 과가 있어요. 어떤 과 의사들이 그걸 할까요? 네. 우리나라는 가정의학과. 네. 한국에서는 MPD들은 없지만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세포 영양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여에스더 박사 같은 경우에 영양제에 대한 일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가정의학과 박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세포들의 영양을 넣어서 환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MPD들이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과정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예. 우리나라 지금 8개의 기능병원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 단계에 있고요. 이제 의대 MPD 학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MPD들이 이렇게 환자들한테 이제 처방을 내리려면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한국의 보조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일까요? 아닐까요? 보조제품들. 보조식품은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환을 만들어서 먹는다든지 하는 거는 위생법의 허가만 받아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을 보조제품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나오는 식품들을 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능식품들 많죠. 뭐 아메이, 뉴스킨, 허벌라이프 뭐 여러 가지 회사들, 그죠? 그러니까 한국의 보조제나 기능제품은 너무 수천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네, 수천 가지가 넘는 그러한 기능식품 보조제들이 자, 그럼 기능식품이나 보조제들은 이렇게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어떤 치유의 단계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우리가 보조제품이나 기능제품들은 먹으니까 피로가 덜하네. 먹으니까 내가 조금 순환이 좀 되는 것 같네. 예. 그래서 일부의 영양을 이렇게 섭취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MPD들이 만들어지면 지금 현재 이 MPD들은 전 세계 의과 대학에서 약대 대학원에서 환자들을 처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돼요? 국가에서 발행하는 내과의사 처방전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처방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메디컬 닥터만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발행하는 내과의사 처방전들을 가지고 그냥 화학적인 약만, 의약품만 공부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과의사 처방전에는 무엇도 등재가 되어 있다? 내 세포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의 효능을 내는 영양제도 등재가 되어 있다. 그러면 MPD들이 만들어지면은 그냥 보조제나 기능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의 처방전, 약대, 의대, 대학원 교재로 쓰여지는 의사들의 처방전이 있을 시에만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여러분들이 의사들 처방전 알고 계시는 처방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캐나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CPS는 그쵸, 약대 대학원 교재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MIMS라고 하는 민스, 미국 PDR 이렇게 각 전 세계 아시아 국가와 전 세계 또 각 유럽의 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내과 의사 처방전들이 있는데요. 전 세계 내과 의사 처방전 약전에 유일하게 등재된 하나의 영양제가 있어요. 아시는 분 손 들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은 퀴즈를 맞히신 분한테 선물을 좀 준비할 수 있게 좀 잘 표시를 해주세요. 자, 전 세계 모든 의사들과 약전에 등재가 되어 있는 영양제 이름을 아시는 분 손 들고 네. 산하라고. 아, 네네.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대학원 교재로 쓰여지는 책을 선물로 좀 드려볼게요.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이제 NPD들이 과가 신설이 되면은 유산화라고 하는 등재가 되어 있는 영양제는 난리가 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영양제에 대한 부분. 그러면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NPD들은 의약품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에 영양을 넣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어 있다? 11가지 계통으로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장기들, 기관은 조직이 모여서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오면 뭐예요? 조직 검사예요. 왜? 세포의 상태를 보려고. 그죠? 그래서 세포를 건강하게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몸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기초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잘 되게 해야 된다? 대사의 과정을 잘 가게 해야 된다. 대사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쓰셔야 돼요? 대사 과정에 대해서, 그죠? 대사 과정은 우리 세포에 필요한 5대 영양소들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세포가 자기의 이러한 세포의 몇 가지의 기능, 3가지의 기능, 균이나 바이러스, 방어, 산화된 것, 복구, 그 다음에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면역. 이게 세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기능 3가지를 확실하게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세포 안에서 잘 쓰여지게 하는 게 대사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자꾸 몸의 건강을 챙기고 나 왜 피곤하지? 나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나 왜 어깨가 아프지? 나 왜 이렇게 다리가 저리지? 쥐가 나지? 눈이 이렇게 침침하지? 나 왜 자꾸 이렇게 면역이 약해져서 감기에 이렇게 잘 걸리지? 나는 왜 먹으면 잘 체하지? 이러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은 다 무엇이 안 되는 거다? 대사 과정이 안 되는 거다. 대사 과정은 왜 안 되는 거다? 세포는 이 5대 영양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러한 5대 영양소를 내가 잘 넣어주지 않아서 오는 거다. 자, 그럼 우리가 나는 음식 너무 좋아해요. 고칼로리, 고단백, 고지방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거대한 영양소를 이렇게 많이 먹는다라면 이 거대한 영양소들을 대사 과정을 잘 밟기 이전에 소화흡수 단계, 가수분해 단계를 걸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세포의 대사 과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소화흡수의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없이는 안 된다? 초효소. 얘네들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칼로리, 고단백, 고지방을 많이 드실수록 우리는 무엇을 많이 먹어야 된다? 미량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미량 영양소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에서 권장량이 다 다르죠. 그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니, 한 명이 이렇게 높은 영양제를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1일 권장량 이상 이렇게 섭취해도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서 이분이 잘 뭐를 모르고 계실 수 있는 거예요? 1일 권장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충분히 필요한 양이 아니죠. 예. 1일 권장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포에 영양이 아주 미량이라도 들어오지 않으면 세포 스스로가 할 일을 잃어버려서 질병의 단계로 가버리니까 그 세포에 아주 작은 채소의 함량, 우리가 과거에 영양이 부족해서 과테말라, 계열병 이러한 영양실조로 올 수 있는 질환들을 막기 위한 최소의 양을 1일 권장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1일 권장량은 내가 세포의 이런 기능들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함량이에요? 아니면 질병을 막기 위한 최소의 양이에요? 질병을 막기 위한 최소의 양.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영양소들을 2배, 3배, 4배로 먹으라고 메가도스 줄여서 메가요법으로 먹으라고 안내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분들? 양약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드시는 분들. 그럼 양약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왜 이런 조효소를 계속 지속적으로 권장량보다 2배, 3배 더 먹으라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권고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임산부. 그죠? 임산부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죠. 몸이 홀몸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면 양약을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고 있는 분들은 왜 비타민 미네랄을 2배, 3배 이렇게 먹으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양약을 먹고 계시는 분들은 내 몸속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을요 계속 빼서 가지고 나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서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고요. 어떤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면 거기에도 영양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양약이. 그렇기 때문에 양약을 계속 당뇨약을 먹고 혈압약을 먹고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런 비타민 미네랄을 2배, 3배씩 먹으라고 권고사항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러한 영양소들이 세포 안에 잘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과정들은 조효소의 역할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버드대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두 번 반드시 종합영양제를 드셔라. 그럼 종합영양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라고 학교 내가 학생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킬 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비타민 미네랄. 여러분들이 우리 몸속에 중금속 과일이나 야채를 통해서 중금속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네.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나의 유전적인 부분을 분석해서 한 300만 원 삼성의료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드리면 내 몸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 있고 또 내 몸에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서 독소가 더 많이 생기고 혈관의 확장은 어디서 일어나고 혈관의 축소는 어떻게 일어나고 소장, 위장, 대장에서의 연동 개수는 얼마나 약해져 있고 흡수 능력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능들이 그렇게 내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될 때 무엇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높일 수 있을까?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는 거 그런 것들은 다 뭐하고 어디서 하는 거예요? NPD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양소들에 대한 기능들이 이 조효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하버드대나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반드시 조효소를 드셔라. 이렇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먹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유전적으로 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질환들을 세계의 과학자들을 통해서 왜 이러한 질환들은 더 크게 앞으로도 더 많은 문제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그 원인을 밝혀낸 거예요. 그 원인은 첫 번째로는 영양의 불균형으로 밝혀졌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영양의 불균형에 대해서 공부한 겁니다. 어떠한 영양? 거대한 영양소는 너무 많이 먹는데 이러한 부족한 우리의 미량 영양소들은 턱없이 부족해서 이렇게 만성 퇴행성 질환이 온 것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죠? 내가 피부의 탄력을 더 높이고 살을 더 빼고 싶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타민 미네랄 잘 먹어야죠.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타민 미네랄 잘 먹어야죠. 아이 똑똑하게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비타민 미네랄. 우리가 이러한 영양소들 중에 무엇이 산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 몸에 산소의 결핍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다 지금 현대 과학으로 볼 수 있어요. 뇌의 산소 공급이 얼마나 들어와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 몸을 분석해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로 나왔어요. 스트레스.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건강한 세포는 이렇게 어떻게 생겼대요? 전자가 2개의 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되게 건강해 보이죠? 보기에도. 그런데 우리 몸에서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도 우리의 몸에서는 어떠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냐면 자,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여러분 세포의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뺑뺑뺑뺑 맴돌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세포의 주변에서. 자, 이렇게 우리의 건강한 세포의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는 애를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건강한 세포의 주변을 지금도 돌고 있어요. 왜 돌아요, 얘네? 왜 도는 거예요? 뭐 하려고? 지금 나의 건강한 세포의 두 개의 전자 중에 하나를 자기가 뺏어가려고, 뺏어버리려고. 지금도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뺏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뺏기면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산화된 세포가 되겠죠. 그죠? 이런 산화된 세포는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산화된 세포가 많을수록 우리는 여러 가지 대사 질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이렇게 이 활성산소가 지금도 여러분의 정상 세포의 궤도를 계속 돌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잡아서 없애야 됩니다. 빠르게 잡아서 없애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온대요? 세포의 핵, 세포의 DNA까지도 다 손상시켜서 만성 퇴행성 질환, 암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오게 만든다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모든 의학 논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와 있죠. 세포의 궤도를, 정상의 궤도를 계속 돌고 있는 프리 레디칼이 항산화제에 의해서 빠르게 잡아서 중화되지 못하면 세포의 핵, 세포의 DNA까지도 다 파괴시킨다. 그래서 만성 퇴행성 질환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너무 쉬워지죠. 자, 이렇게 궤도를 돌고 있는 이런 활성산소를 무엇에 의해서? 항산화제에 의해서 빠르게 잡아서 없애지 못하면이라는 앞에 전제가 붙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산화를 돌려놓는 항산화제. 산화를 되돌려 놓는 거예요. 이런 산화를 되돌려 놓는 항산화제에 의해서 지금도 여러분의 궤도를 계속 돌고 있는 얘를 빠르게 잡아서 확 없애버리지 못하면, 그러면 확 잡아서 없애버리는 거 어떻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항산화제 전자가 하나가 가면 얘를 빠르게 잡아서 중화됩니다. 산화된 세포한테 얘가 빠르게 가서 하나를 주면 얘는 정상세포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항산화제들은 굉장히 발빠르게 약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쥐한테 암세포를 넣어서 막 활성화시켜서 항산화제를 막 투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암세포가 막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약들이 이러한 내용들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항산화제는 지금은 한때에 비보험으로 5억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보죠. 여러분들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현금화 시켜보라고. 그러면 가족 중에 혹시라도 암 환자가 있다면 5억짜리, 3억짜리 그럼 항산화제 몇 대나 맞출 수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호르몬 계통의 암, 여러분들이 호르몬 계통의 암에 유방, 자궁, 난소, 전립선 이런 암에 걸리신 분들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그때 반드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살을 절대 찌우면 안 돼요. 살을 찌우면 반드시 재발합니다. 호르몬 계통의 암은.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호르몬 계통의 암에 재발하신 분들은 거의 과체중으로, 과거보다 체중이 다 늘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과체중일 때 왜? 지방 세포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몸에 이런 활성산소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산화된 세포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항산화제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렇게 지금도 숨쉬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나를 계속 호시탐탐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항산화제들이 우리 몸속에 그럼 많아야 되겠죠. 그죠? 내가 얘네들은 이렇게 나누어주고 나면 나누어줄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새로운 항산화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항산화제를 받으면 하나만 받아도 얘는 6개를 다 살려내요. 그러니까 항산화제들은 몇 가지 많이 먹을수록 좋다. 그렇지만 종류가 많은 항산화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항산화제는 아주 중요한 7가지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7가지의 항산화제들이 반드시 우리 몸에서 이런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항산화제에 대한 부분들을 시간 잘 먹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죠? 세식, 우리가 하루에 3번 먹어라, 하루에 2번 먹어라 하는 것들을 잘 지켜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이미 세포가 병들어가는 상황을 맞이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매 끼니 때마다 혈액 내에
항산화제에 항상 녹아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이렇게 많은 7, 8알도 많다, 20알도 많다, 30알도 많다. 예. 전 세계 지금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80일 때였어요. 평균 수명도 아니고 기대 수명 80일 때 서울대에서 커즈와일이 강의를 했어요. 자기가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엎어놨죠. 우리 한국은 더. 평균 수명도 아니고 기대 수명이 80일 때 와서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런 항산화제 영양제를 몇 알 먹는다고 한 거예요? 예, 하루에 230알을 먹는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네이버에 커즈와일이라고 치면 그대로 조선일보에 나왔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30알을 먹는다고. 그 여러분들 몇 알 드세요? 여러분들은 매 끼니마다 음식을 드실 때마다 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근데 지금도 막 돌고 있는 활성산소 잡아서 없애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너무 무섭죠?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애들 뭐예요? 미세먼지, 중금속. 이게 어디 박혀요? 폐에 딱 박혀 있어요. 여러분들 맨날 깔끔하게 뿌리는 뭐 이렇게 청소할 때 쓰는 거, 뭐 향수, 그 다음에 남자분들 이렇게 여기 뭐 거품 내서 막 면도 하시는 거, 이런 또 모기 향 피우는 거, 그런 건 다 어디에 쌓이는 거예요? 예, 뇌하고 간에. 그러니까 폐에 박혀 있고 뇌에 박혀 있고 간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어떻게 밀어낼 거예요? 과일, 야채 먹으면 중금속, 수은이고 나비고 드라이클리닝에서 오는 옷들도 다 중금속 덩어리예요. 걔네들을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입을 통해서 들어와서 각 장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조직에. 그렇게 박혀 있는 애를 뭘로 뺄 수 있어요? 뭘로? 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그래서 우리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은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전문가들이 얘기해야 안 해요. 이러한 기능을 계속 얘기해줘도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산화제들을 우리가 잘 드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항산화제는 뭘 항산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비타민의 20배 역할, 미네랄의 뭐 30배 역할, 이렇게 하는 애들을 항산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뭐예요? 조효소예요. 조효소. 우리 인간의 몸에 필요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암도 최소한 10년에 걸쳐서 오고 20년, 30년에서 걸쳐서 오는데 급성으로 오는 암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급성으로 오는 백혈병, 모든 질환들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닌데 하루아침에 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질병들은 다 무엇에 의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질병이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왜 10년, 20년, 30년 걸려도 왜 갑자기 오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몸에 건강한 세포 안에서 여러분들 수명 늘리고 싶죠? 요즘 텔로미어가 그렇게 많이 유행을 하는 언어가 됐는데 텔로미어를 회복시키면 수명이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능을 해주는 게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그죠? 미토콘드리아. 얘를 재생을 시켜주면 우리의 생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기형아 나면 안 되죠. 출산할 때 기형아 나면 안 되는데 이 기형아를 낳지 않게 해주는 것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그죠? 우리가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한 세포 안에서는 우리의 에너지를 막 낼 수 있는 건강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겠죠. 근데 살아있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폐화. 네, 당연하겠죠. 그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활성산소를 쓸데없이 우리가 막 만들어내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고지혈증 왜 오는 거예요? 고지혈증. 나 고기 좋아하지 않는데 고지혈증 왔어요. 왜 그런 거예요? 간에서 포도당을 자기가 쓸데없이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몸에 충분한데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지 않아도 간의 기능이 약해서 포도당을 막 만들어내면 고지혈증이 오는 거예요. 쓸데없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막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네.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면 얘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게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산화된 세포의 폐화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20배, 30배까지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멀쩡하다가 건강하게 잘 살다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왜 아프는 거예요? 내 몸에서 산화된 미토콘드리 안에서 활성산소를 20배, 30배 막 뿜어서 나의 약한 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요즘에 정신질환 많아요, 안 많아요? 네. 그죠? 조현병이라고 하는. 왜 그런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치매에 왜 오는 거예요? 손주를 탕을 끓일 정도의 그런 한국의 상황이 영화로도 나올 정도로 하는 그런 상황이 왜 오는 거예요? 네, 뇌의 영양이 빠져나가서 오는 거예요. 어릴수록 요즘에 치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뇌의 영양이 빠져나가서 호두처럼 쪼그라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왜 오는 거예요? 영양의 무지에 의해서 옵니다. 아이들 기형아 왜 생기는 거예요? 육체적인 기형아 왜 와요? 비타민 B군의 부족으로 인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내 아이들을 키를 성장시켜주지 못하고 기형아를 낳는다는 건 영양의 부족으로 온 부모의 무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영양이 왜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건강적으로 내 세포의 산화를 막으려면 이러한 항산화제들이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극도의 노화가 일어납니다. 왜?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 가서 오래간만에 누군가를 보면 왜 이렇게 외삼촌이 나이가 저렇게 드셨지? 이모가 왜 그러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바꾸어서 똑같은 나이에서도 5년, 10년이 더 어려 보여요. 친구랑 5년, 10년 친구가 더 어려 보이면 기분 좋아요? 근데 그걸 막 뭐 화장품 하고 막 비싼 옷을 입어서 막 헤어를 막 이렇게 하면 어려 보여요? 주름은 잔뜩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세포를 영하게,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면 훨씬 더 젊고 영한 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 거라고요? MPD.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영양제 하나만 먹어도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게 상상이 안 옵니다.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항산화제. 그럼 여러분들이 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늙지 않는 항산화제. 돈만 있으면 뭐 간에 좋은 항산화제, 신장에 좋은 항산화제, 혈관에 좋은 거,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거,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 눈에 좋은 항산화제.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면 많이 드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커즈알이 230알씩 먹는 거예요. 네. 여에서다가 150알까지는 먹어봤는데 230알은 도저히 못 먹겠더라.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영양제 많이 먹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지금은. 네. 그런 영양제들이, 그럼 그런 영양제들은 왜 그렇게 그냥 과일이나 야채에서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알로 그렇게 먹으려고 할까? 그럼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자, 미네랄, 이런 비타민, 미네랄들, 이런 것들을 과일이나 야채를 통해서 먹는 게 맞을까 틀릴까? 맞는 얘기인데 왜 힘들까? 자, 미네랄 100가지가 넘는다 그랬어요. 그죠? 미네랄 어디에 있어요?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 미네랄은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흡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땅에 있는 애가 씨앗을 머금고 자라서 무엇에 의해서? 햇볕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비타민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이나 야채를 먹으면 미네랄과 비타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사람도 못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나누면 바로 죽어요? 아니면 좀 살아있어요? 언제까지 살아있어요? 내 몸에 있는 피하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원으로 다 써버릴 때까지. 그래서 사람마다 내 몸에 있는 피하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원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걸 꺼내서 최대한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일, 야채도 마찬가지예요. 땅에서 딱 떨어져서 나오면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이미 죽은 거죠. 근데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얘 살아있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자기 몸속에 있는 영양을 다 꺼내서 써버릴 때까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꺼내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다 꺼내서 써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이나 야채를 통해서 비타민, 미네랄을 얻으려면 몇 시간 전에 먹어야 돼요? 4시간 전에 먹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4시간 전에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겨울철에도 키워서 드셔야죠. 네. 이 겨울철에도 다 여러분들이 키워서.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 이 안에 과일, 야채를 통해서 얻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땅 속에서 이미 미네랄 자체가 없어요. 큰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은 어떻게 해놨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땅을 쉬게 해라, 휴적해라. 네, 여기 있는 미네랄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나라 2년 동안 휴적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뭐 수입하는데 큰일 나겠죠. 1년 내내 비닐하우스를 치기 때문에 땅의 영양 성분들이 고갈이 되어져서 칼륨이라고 하는 미네랄 하나라도 넣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이나 야채를 통해서 영양제를 얻기라. 그럼 맛이 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있어요? 토마토도 달게 만드는데. 그런 또 씨가 잔뜩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는 수박, 씨가 잔뜩 들어가 있는 포도 이런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안 키워보셨죠? 그럼 키워보시면요, 포도도 수박도 씨 잔뜩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엄청나게. 자, 그러면 이러한 비타민, 미네랄들을 왜 한국에 있는 시장보다는 폐에 있는 그런 영양소들을 좋아하냐면요, 법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왜 우리나라는 유기농 하니까 막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막 유기농 하면 빡빡 그냥 하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들은 유기농, 다 유기농이죠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원료들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해외에서 자원을 가지고 올 때 왜 우리가 애국심을 발휘할 수가 없냐면 쌀도 모두 다 지금 해외에서 수출해서 오는 거예요. 수입해서. 그런데 그런 수입해서 올 때 벌크로 들어오잖아요. 배를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원료도 방부제를 다 넣어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3개월 먹고 3개월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부제나 각성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식약처나 이런 곳에서는 외국에서 직수입해서 건강 신선하고 좋은 원료로 된 상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아쉽게도 전 세계 순위 안에는 단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돼버렸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과일이나 야채를 통해서 얻기가 너무 어렵고 4시간 전에 섭취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러한 영양소를 파괴되지 않은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또 좋은 원료들을 잘 섭취하는 게 너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한 영양소들이 매 끼니마다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매번 그렇게 다 드실 수 있어요? 그럼 너무 좋죠. 영양제를 먹으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바빠서 못 먹었거나 하면 보관했다가 꺼내어 쓸 수 있다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부족하면 바로 질병으로 오는 단계에 있는 영양 성분들은 우리 간에서 보관을 하게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간에서 보관을 해서 먹을 수 있는 비타민을 우리는 지용성 비타민, 기름에 녹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들은 우리가 야채나 과일 통해서 볶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음식으로 어려우니까 지용성, 우리 몸에 간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꺼내서 쓰는 애들이에요. 나머지는 수용성이죠. 그럼 수용성은 물에 녹는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흡수되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간다고요? 간이나 심장의 기운을 확 북돋아가지고 나간다고요. 자, 그러면 제일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AD, EK 성분 중에 얘네들은 간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먹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부족하면 질병으로 바로 이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 중에 부족하면 모든 암에 걸릴 위험이 10배나 높아지는 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죠? 지금 현대인들한테 얘는 너무나 중요한 모든 암에. 그래서 암 환자들을 다 성분 분석을 하면 다 지용 비타민 D가 부족하더라고. 차량 번호 말씀해 주세요. 5062 5062 차량.
그래서 비타민 D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비타민 D는 햇볕을 보면 만들어지는 애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한국의 암 환자들이 이렇게 많고 비타민 D에 대한 부족으로 다 비타민 D가 왜 부족하냐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하는 것은 우리가 햇볕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햇볕을 보면 얘가 자연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몸에서 D3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수십 년이 됐죠. 햇볕 다 차단하고 눈만 빼고 다 가리고 사무실에 맨날 앉아서 있고 그죠? 어떤 누가 이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서 햇볕을 다 쬐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 빼고 그죠? 그래서 기능이 암만 내 스스로가 기능을 쓰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퇴화. 내 몸에서 D3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퇴화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햇볕을 받아도 D3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내 몸에 부족한 영양을 채워야 될 때 비타민 D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비타민 D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내가 영양제를 선택할 때 비타민 D로 D가 D3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영양제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또 비타민 E는 어떤 성분이에요? 비타민이 너무 중요하죠. 왜? 비타민 E는 뇌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폴리페놀류의 투과성 비타민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들은 5억 5천만 개가 거미줄보다도 더 얇은 혈관들이에요. 거미줄보다도 더 얇은. 먼지 하나라도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증이 올 수 있겠죠? 네. 터질 수 있겠죠? 흐름이 꼬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 혈관 꼬여, 뇌혈관 꼬여있는 아이들 많아요.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전적으로 해서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꼬여서 저희 조카도 고3 때 뇌수술을 했습니다. 너무 시험 보러 가기 한 달 전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공부 굉장히 잘했는데 그래서 요즘에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왜? 거미줄보다 더 얇다니까요. 뇌에서 5억 5천만 개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얇은 혈관들을 뚫고 들어가는 영양소들을 폴리페놀계의 투과성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폴리페놀계의 투과성 비타민 중에 뇌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비타민 E예요. 네. 그런데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난 늙지 않고 평생 막 이렇게 영하게 살았으면 좋겠죠.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비타민 E가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임신이 안 돼요? 요즘 젊은 결혼해서 임신이 안 돼요? 그럼 임신을 잘 되게 해줄 때 여러 선진 국가에서 어떠한 처방을 두 부부한테 해주는 거예요? 비타민 E를 처방해 주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아이들, 20대까지 아이들 정자수를 살아있는 건강한 정자수가요 3만 마리밖에 안 돼요. 그거에 곱하기 20대, 30대는 있어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어요. 네,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한 건강을,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누가 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거예요. 임신 5개월, 6개월 됐는데 10개월 때 출산해야 되는데 6개월, 7개월 때 애가 나와버리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사망 확률이 높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비타민 E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왜? 작은 벽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성분 누가 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거예요. 치매를 예방하는 거 뭐가 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겠죠. 세포의 막에 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힘 누가 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에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다 있겠죠. NPD들이 공부하는. 그러한 공부하는 것 중에 또 전 세계 영양제들을 1등부터 몇 등까지 다 볼 수 있어요? 1600등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좋은 회사 몇 개나 된다고요? 100개. 좋은 회사가 100개나 돼요. 100개. 네. 그럼 그런 좋은 회사들을 볼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회사들을 가만히 있어요. 그 회사들이 아니 별을 5개 만점 중에 우리 회사를 왜 별을 한 단계밖에 안 줬어? 왜 우리 회사를 이렇게 독성이 있다라고 표시했어? 여러분들이 기업의 오너라고 하면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내가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그러한 독성들을 다 뺐는데 전 세계 G20국가가 모여서 전 세계의 국제 인증기관들이 다 모여서 당신 회사는 독소가 있잖아요. 당신 회사는 이런 성분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을 단계밖에 못 주겠어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소송을 걸겠어요? 소송을 걸어야죠.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국가기관들이, 국제인증기관들이 인증을 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공정하게. 네. 그러면 그런 공정성을 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을 만들어줘야죠. 그 기준을 16가지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간을 치료하는 성분은 이러이러한 성분을 넣어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성분을 오픈시켰어요. 그래서 그러한 성분이 넣어놓으면 별을 1개. 또 심장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6가지의 기능들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 16가지 중에 하나가 얘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얘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그러한 기능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얘는 표시 성분을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표시 성분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나? 우리가 합성과 천연에 대한 여러분들 합성 천연에 대한 천연으로 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천연의 성분은 이렇게 D, 알파, 토코페롤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는 걸 드셔야 제가 아까 얘기 드린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표기 방법에 이렇게 L이 하나 붙으면 얘는 합성인 거예요. 이거 어르신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얘는 모든 나라가 반드시 천연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천연인지 합성인지. 근데 합성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애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역할을 하나도 할 수가 없고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혹시라도 어떤 염증을 갖고 있다. 자, 염증은 뭐예요? 암의 씨앗이죠. 하나의 조직에서 4번을 반복해서 한 자리에서 4번의 염증을 트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합성으로 먹으면 그 염증을 키워내는 거예요. 훨씬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천연의 형태로 드셔야 되고 전 세계에서 표시를 해야 되고 16가지의 영양제, 비타민, 미네랄들을 분석하는데 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르신들이 모르고 또 많은 기업들이 양심, 비양심적으로 이러한 성분들은 막 이렇게 대문짝만 하고 굵은 글씨로 써놔요. 아니면 이렇게 점 찍듯이 써놔요. 네. 돋보기가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잘 못 보는 크기로 써놓잖아요. 비양심적인.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을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드시는 영양제가 진짜 이 L이 안 들어가 있는 천연의 형태로 써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라고 했어요. 제가 백화점 가서 약국 가서 다 봐도 어떻게 이렇게 합성으로 넣어놨지? 어떻게 회사가 이럴 수가 있지? 매년 생명과학대학원 교재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생명과학대학원 교재에 그 16가지 기준에 얘가 들어가 있죠. 그죠? 네.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드려도 독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얘기를 드려도 그것을 우리나라 MP들이 아직 없다 보니까 그 인지가 잘 아직까지 중요하게 다루질 않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합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어떤 형태? 천연의 형태로 잘 드셔야 된다. 자, 비타민 K는 어떤 역할을 해요? 네. 지금 과다출혈, 교통사고가 났어요. 과다출혈이 일어났어요. 응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위협하죠. 그죠? 그럴 때 얘는 뭐를 하는 거예요? 예, 지혈 홍보시켜주는 성분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몸에 너무너무 중요한 성분, 칼슘이라고 하는 애를 칼슘이 부족하면 사망할까요? 안 할까요? 사망합니다. 왜? 30대 이후에는 칼슘을 혈액 내 0.1%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 몸은 사망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나 살아있으니까 나는 지금 칼슘 안 부족하다? 네. 외부로부터 섭취해주지 않은 30대 이후에 외부로부터 칼슘 섭취를 안 하시면요, 우리 사람의 몸은 과학적으로 뼈에서 뽑아다가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겨울철에 많이 사망 사건이 많은 이유는 대퇴골이 이제 뽑아서 썼을 거 아니에요. 약해지면 대퇴골에 골절이 일어나면 거의 사망이에요. 어르신들. 왜? 그게 안 붙어요. 염증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려운 거고. 혈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뼈가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칼슘이 엄청 까다로운 애. 칼슘 뭐라 그래서 미네랄, 땅에 있는 애들. 미네랄들은 우리 사람의 몸에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러한 칼슘들을 잡아가지고 못 나가게,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게 얘를 딱 잡아가지고 붙여주는 흡착 역할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K는 다양한 기능들을 하지만 이 비타민 K가 1, 2, 3의 형태가 있어요. 3는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드시지 않아야 되고 안전한 형태로 드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 네. 그리고 K2는 땅속에 한국, 아시아 쪽은 충분히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애는 뭐예요?
생각을 해요. 비타민 A는 임신을 했어요. 비타민 A가 많아도 기형아를 낳을 수 있고 비타민 A가 적으면 더 큰 기형아를 문제성 있는 애 낳을 수 있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타민 A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부족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되고 그럼 얘를 근데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얘를 수용성의 형태로 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네. 수용성의 형태. 자, 비타민 A는 수용성의 형태 뭘까요? 베타 카로틴이라고 하는 항산화제예요. 우리 항산화제 역할에 대해서 서술하시 어떻게 알았어요? 활성산소를 빠르게 잡아서 없애고 산화된 세포를 정상화시켜주는 거. 베타카로틴은 눈 항산화제로 많이 유명하죠. 그런데 얘는 비타민 A가 부족하면요 너무 신기하게도 얘는 수용성인데 자기가 알아서 지용성 A로 전환을 시켜요. 레티놀이라고 하는 비타민 A 지용성 A로 자기 스스로가 전환을 해주는 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10,000명 중에 1명은 이 베타카로틴을 비타민 A로 전환을 못 시키는 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용성 A도 드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비타민 A, D, EK는 부족하면 무엇으로 바로 직결된다? 질병으로. 그래서 간에서 보관했다가 꺼내서 쓴다.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용성은 어떠한 형태로 먹느냐가 중요하다. 수용성의 형태로, 활성화된 형태로, 천연의 형태로, 안전한 형태로. 이걸 지키고 있는 회사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이걸 지키고 있는 회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 손 들고 답해 보세요. 네.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왜냐면 지키는 회사가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다른 회사가 또 있다요. 네. 왜냐면 이러한 부분들. 자, 이제 우리 지금 지용성 비타민 이제 여기 나갔어요, 친구. 그죠? 수용성 더 이거 중요하지만 수용성도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 나 여기 남성분들, 여성분들 키 얼만큼 더 크셨으면 좋겠어요. 키가 나 키 한 조금만 더. 저는 한 5cm만 더 크는 게 소원이었었거든요. 네. 여러분들 몇 cm 더 크고 싶으세요? 키 키울 수 있다면? 네.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원망하지 않도록 잘 키워야 됩니다. 왜? 이 비타민이 없이는 키를 키울 수가 없어요. 왜? 성장 호르몬에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비타민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내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 내 조카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 아니면 내가 출산을 예정하고 있다. 이거는 부모의 무지에 의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비타민 그리고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 살이 쪘다. 이 비타민에 대해서 모르면 계속 살이 찝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머릿속으로 어떤 비타민인지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임신 중에 이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육체적인 기형아가 나옵니다. 너무 요즘은 많죠. 이상한 희귀의 상황들에 쌍둥이도 쌍둥이 뭐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육체적인 기형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드셔야 돼요. 그죠? 네. 또 10대에서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내가 10대를 키우는 엄마들 잘 들으셔야죠. 10대를 키우는 엄마들 이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키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성장 호르몬에 엄청 관여하기 때문에. 그럼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성인이 되면 안 나올까요? 아니요. 성장 호르몬 성인이 되면 나옵니다. 그것은 성장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 생명을 유지하는 호르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비타민이 중요합니다. 또 이 비타민이 어떤 비타민인지 30, 40대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호르몬 계통의 암에 걸릴 위험이 8배나 높아져요. 또 이 비타민이 성인이 돼서 이 어르신들한테 부족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지용성 아니고요. 수용성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이 비타민은 우리가 적게 먹으면 살찌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그죠? 지방을 다 소모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쓸 때 얘네들이 없이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빼야 돼, 가서 운동해야 돼, 근육을 만들어야 돼, 헬스해야 돼, 적게 먹어야지. 얘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얘가 없이는 근육을 만들 수도 없고요. 얘가 없이는 지방을 분해시킬 수도 없고요. 얘가 없이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름을 피우고 싶고 탄력을 붙이고 막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 비타민은 무엇이냐면 비타민 뭐예요? 비군. 그죠? 비군 몇 가지예요? 그죠? 9가지.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비타민 A, 8이라고 하는 것은 쌀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상술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 쌀이 주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B군은 얘네들은 기업들이 왜 그렇게 이 비타민 B군을 허접하게 넣는가? 비타민 B군이 정말 중요한 모든 우리 인생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도 너무 중요한 건데 왜 여기에 신경을 안 쏘는가?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얘는 다 국가에서 추출해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임신해서부터 죽기 직전까지 너무 중요한데 얘네들은 다 국가에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함량을 높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굉장히 우리 애들 과잉보호를 해야 하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8가지가 같이 있지 않으면 기능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려요. 기능들이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100% 중에 무려 한 가지만 빠져도 30%의 역할밖에 못해요. 그죠? 굉장히 많은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8가지가 반드시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1, 2, 6 얘네들은 무려 권장량의 1000%나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한국의 제품들이 100%도 안 넣어놓습니다. 좀 많이 넣어놓는 회사들 200%도 안 넣어놔요. 근데 몇 프로가 필요하다고요? 네. 이렇게 넣어놓은 회사가 있을까요? 그냥 딱 하나 있는 거예요. 튜브, 얘 어디서 뽑는 거예요? 소고기에서 뽑는 거예요. 굉장히 고가에서 뽑아내야 되죠. 얘는 4000%나 필요해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여기 오시기 전에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내용이 중요해요. TV에서 뭐 어디에 좋다, 살 빠진다, 뭐 뇌에 좋다, 뭐 그런 게 중요해요. 홍보, 광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아직까지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분야를 파헤치자. 이 분야를 왜 이제는 매스컴의 의학 박사들이 나와서 해답지를 오픈시켜 줬거든요. 영양제 회사들을 다 오픈시켜 버렸잖아요. 네, 전문가들이. 자, 12 지금 12 같은 경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이거 아까 어르신들이 합성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모르고 막 사서 드시는 것도 안타까웠는데 여기에다가 비타민 B군을 3-4가지밖에 안 넣는 걸 드시는 거예요. 그 3-4가지도 70 몇 프로, 뭐 50 몇 프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걸 드시는 거예요. 7, 8만 원, 8만 원씩 주고. 그러면 속상해. 우리 엄마가 그런 걸 드시고 계시더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줘야죠. 그죠? 관심을 가져야죠. 부모님들이. 왜? 오히려 먹어서 염증을 키우면서 효과도 하나도 없는 것을 막 10만 원씩 드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 주변의 지인들한테도 그러한 지식을 알려줘야죠. 성공표시 봐줘야죠. 그죠?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 내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목이 안 들어가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거예요? 나 잘못 자고 삐걱한 거야, 자다가? 네. 삐걱했으면 이거 이렇게 다시 돌아와야죠. 내가 밥을 먹고 의자에 앉았는데 너무 오래 앉아있어가지고 막 지가 나서 화장실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자다가 막 갑자기 지가 나고 자리가 저리고 막 한쪽에 막 이렇게 누르고 자가지고 막 팔이 안 움직여. 왜 그런 거예요? 네. 너무 누르고 자서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우리 배웠어요. 그죠? 네. 왜 그런 거예요? 네. 영양소가 부족한 거예요. 순환이 되게 하고 근육이 뭉치지 않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의 근육이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과 이완이 안 되니까
작은 내가 어떤 하나의 몸지대에도 반응을 하는 거고 뭔가 이렇게 사람의 몸을 막 자유롭게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막 뛰고 막 하루 종일 막 극기 훈련해도 괜찮은 사람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잘 근육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몸에 수축시키는 거 뭐가 한다? 칼슘. 이완시키는 거 뭐가 한다? 마그네슘. 그죠? 그 칼슘과 마그네슘은 미네랄이에요. 자, 미네랄은 비타민이 없이는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네. 반드시 얘네들은 비타민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그래도 흡수가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킬레이드 공법, 돈을 들여서 킬레이드화 시켜야 돼요. 그럼 좀 흡수가 돼요, 비타민.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킬레이드 공법을 만들어야 돼요. 킬레이드 공법화 시켰는데도 내 몸이 미네랄 흡수를 잘 못 시켜. 그러면 또 더 거기에 돈을 더 들여서 코어 미네랄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미네랄을 선택할 때 일반 미네랄이 비싸야 돼요? 킬레이드 미네랄이 비싸야 돼요? 킬레이드 미네랄. 킬레이드 미네랄이 비싸야 돼요? 코어 미네랄이 비싸야 돼요? 코어 미네랄. 전 세계에 코어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 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는 분? 네,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어디에 당하는 거예요? 기업에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좋아 나의 지인이 좋다고 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런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 나가면 어떤 운동 많이 해요?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연에 대한 거. 뭐 화려한 용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 성장국으로 갈수록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왜? 그만큼 지식에 대한. 그래서 기업들을 소비자들이 다 지금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소비자들이 그래서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칼슘과 마그네슘은 미네랄인데 얘네들이 흡수가 잘 안 돼서 코어로 해놔도 안 될 수 있는 거. 중요한 게 뭐예요? 비율이에요. 함량도 중요하지만 비율이 맞지 않으면 몸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사님이 그래 칼슘과 마그네슘 먹어야 수축 이완이 잘 돼서 그래야지 모두 분해가 될 수 있어요. 칼슘도 지방을 내 몸에서 싸가지고 나가는 성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이 많으면 우리 몸에 뭐가 부족해져요? 산소가 부족해져요. 산소가 부족하면 영양소를 이렇게 운반해서 각 세포에 갖다 줘야 되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산소량이 어디서 잘 부족해지는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칼슘과 마그네슘은 비율이 안 맞으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면역에 관여하는 미네랄 또 뭐 있어요? 구리, 아연,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의 뇌발달에서 엄마들이 아연에, 면역에, 남성분들의 면역에, 그죠? 그래서 이런 아연과 구리도 미네랄이에요. 얘는 몇 대 1? 이거 다 뭐 해야 돼요? 과학 기술력이 필요하죠. 돈을 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여기 이런 데다가 돈 안 들이고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광고 그렇게 해서 보면 이런 거 지켜요, 안 지켜요? 하나도 안 지켜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세포는 죽고 태어나고를 막 반복해요. 그래서 내 몸에 죽은 세포가 너무 많으면 돼요, 안 돼요? 다 나가줘야죠. 어린아이들도 죽은 세포들이 있죠. 그래서 걔네들이 독소가 만들어지고 염증을 더 키워내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을 빨리빨리 몸 바깥으로 나가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나가는 거예요? 죽은 세포들은 어떻게 해야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세포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볼 수 있는 애가 있죠. 어떤 애? 망막에 죽은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망막 뒤에 붙어있는 애들. 그래서 그거를 비문증이라고 해요. 날파리만 이렇게 여기 날파리가 보이네. 그게 내 눈의 각질이 세포가 떨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눈에. 네.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거 약 먹어도 소용없어요. 네. 누가? 메디컬 닥터들이 못 고친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고칠 수 있어요? NPD들한테 가면 고칠 수 있죠. 예. 그러면 어떤 성분을 먹으면 그게 탁 떨어져서 나가가지고 눈에 자꾸 이렇게 날파리가 안 날아다니는가요? 고가의 미네랄입니다. 어린아이 제품에도 이런 성분들 들어가 있어야 돼,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를 볼 때 가격을 보고 함량을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미네랄 중에 셀레늄 뭐예요? 항산화제 미네랄. 얘는 무려 항산화 기능을 1970개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사들이 지금은 다 영양제를 처방하지만 과거에 뭘 잘 모를 때 영양제를 막 먹지 말라고 할 때 암 환자들한테 얘는 먹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상해요? 얘는 미네랄. 미네랄은 비타민이 없이는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뭘 잘 몰라서 암 환자들은 막 못 먹게 할 때 얘는만 먹으라고 한 거예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 미네랄은 비타민이 없이는 흡수가 안 되는데 비타민 못 먹게 하면서 얘는 먹으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지금은 다 먹어야 되는 세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지워주시겠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수 있어요? 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기억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이 두 권의 책은 생명과학 대학원 교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닥터덕, 닥터조, 여에스더 여러 의학 박사들이 영양제를 선택할 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해답을 찾아라. 해답지로 알려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생명과학 대학원 교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학 박사들이 영양제 잘 모르면 해답지니까 해답을 여기서 찾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답을 왜 여기서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독성이 있는 걸 드시지 말아라.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그랬죠. 모든 기업들이 반발을 할 수 있으니 전 세계 12개의 선진 국가 기관들이 모여서 4년에 한 번씩 얘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생명의 우리 세포의 어떤 이슈가 바뀔 때마다 나오기도 합니다. 4년에 걸치지 않아도. 그러니까 지금 얘는 20년이 넘게 기업을 국가를 통해서 나오는 생명과학 대학원 교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하겠어요? 안 예민하겠어요? 예민해야죠. 공신력 있는 자료여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올바른 안내를 분석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체에 필요한, 그래서 여기에 16가지 기준 중에 독성에 대한 게 나옵니다. 잠재적인 독성. 그 독성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간에 치명적인 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 임산부가 먹게 되면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영양제가 간에 치명적인 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 임산부가 먹게 되면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중독적인 그러한 성분들을 넣는 영양제를 여러분들 드시겠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셨던 영양제가 그러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확인해야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셨던 영양제 중에 궁금한 회사 딱 2개 회사만 말씀해 보세요. 그 궁금해하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트룸.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앞에는 이제 대학원생들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뒷부분에 이렇게 그래프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만 뒤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노란색이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전체가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노란색에 대한 부분은 간에 치명적인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심하면 빨간색으로 경고등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앞으로도 먹을 거라면 그런 것 좀 확인하고 먹어라라고 의학 박사들이 해답지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책자들은 모든 전국 영양학에 관련된 책에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란색이 지나치면 빨간색으로,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별에 대한 점수가 있어요. 그 별에 대한 점수는 단계부터 5개까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초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성분들을 이러이러한 걸 넣어라. 그럼 별을 단계. 우리의 면역을 높이 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것도 이러이러한 성분을 넣으셔라라고 성분을 다 오픈시켰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반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높은 별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네, 성분을 넣어놓으면 되죠. 간을 치료할 수 있는 성분 넣어놓고 심장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거, 말초 동맥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을 넣어놓으면 돼요. 그럼 별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 수명을 늘릴 수 있고 면역을 높일 수 있고 하는 것을 넣어놓으면 별을 몇 개까지 체리 받을 수 있어요? 5개까지. 그러면 별을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별을 2개도 못 받은 회사들은 영양제라고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별을 2개도 못 받은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원료를, 고급 원료를 좀 더 써주고, 그죠? 이익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별에 대한 점수는 3개 이상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퍼센테이지예요. 우리나라는 흡수율 하죠. 제가 생명과학 그 교수님한테 흡수율이라고 했다가 완전 무식한 사람으로 찍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유튜브 보면 다 흡수율 해요, 안 해요? 오디언 박사들이?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흡수는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다 100% 흡수율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흡수는 된 거예요. 그런데 걔가 진짜 내 세포에 가서 쓰여지느냐, 간 세포로 가서 효능을 내느냐,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왜? 되면서 다 빠져나가 버린다. 그래서 내 세포에 들어와서 거기까지 가서 쓰여지는 양이 몇 %냐, 이것은 전문 용어로 생체 이용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체, 우리 살아있는 몸에서 쓰여지는 양, 그게 몇 %냐. 그래서 그것이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500등, 1등부터 500등까지를 볼 수 있는데요. 1등부터 100등까지는 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좋은 회사가 100개나 되는데 그 100개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체 이용률은 50% 이상이면서 별은 3개 이상 받았고, 그러면서 노란색, 빨간색이 없는 그런 제품들을 다 드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돈을 주고 안 아까운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센트룸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72페이지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회사 이름이 나와 있고요. 뒤에는 종합영양제 이름이 있어요. 그럼 종합영양제는 그 회사에서 판매되는 전 제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합영양제 하나를 보면 전 제품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센트룸이라고 하는 회사는 여기에 별 5개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별은 2개가 안 되면 어떻다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지식을 우리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회사가 몇 점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라면 양심이 있다라면 별 2개 이상은 받게 해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50%가 아니라 5.2%네요. 네. 그리고 노란색도 이렇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제가 여기에 커클랜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커클랜드를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캐나다에서 공부했고, 저는 캐나다에서도 집이 있고 이런 사람이라 그 캐나다에, 미국에 항상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스트코 가시면 커클랜드 제품 팔죠. 근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냥 미국, 캐나다는 이렇게 마트만 가도 센트룸하고 커클랜드가 이렇게 부부처럼 맨날 쌍둥이처럼 이렇게 있어요. 근데 너무나 튼튼하고 단단한 통에, 영양제는 다 불투명한 통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햇볕이나 빛을 다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튼튼한 통 안에 들어가 있는데 8달러, 9달러, 10달러밖에 안 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통에 내줄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런 탁 작은 찌글찌글하고 투명한 통에다가 넣어놨는데 6만원, 7만원이에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한국 너네 나라 멍청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싸구려 통에 다 빛에 의해서 산화되고 이렇게 투명한 통에, 이런 허접한 통에 넣어놔도 그것을 무려 6배, 7배 들여서 먹게 가격을 올려놔도 너네 나라는 사먹는 나라잖아. 니네 나라는 계속 그렇게 후진국이니까 그렇게 무식하니까 그렇게 해요. 그게 8년 전이거든요. 8년 후 지금 변화가 됐을까요? 네, 똑같은 통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카톡액을 막 담아요. 어떤 마음 들어요? 그냥 속상한 마음 들어요? 아니면 막 이렇게 지식을 막 넣어주고 싶어요? 기본적인 지식이라도 알면 그거 먹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내 가족, 나의
나의 지인들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너무 소중해요, 그죠? 그래서 기업들이 정말 허접한 제품을 만들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들 아이오브닷컴에서 판매하는 1위 제품이 뭔지 아시나요? 네이처메이드예요. 몇 점 받았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30, 40대가 직구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사 먹는 영양제가 있어요. 그거 몇 점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별이 하나도 없어요. 생체 이용률 4.4%. 네, 노란색 2개나 있어요. 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직구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사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 먹는 판매 1위예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창피해서 얼굴이 들 수가 없어요, 진짜. 여기 옆에 보면 GS 우리 홈쇼핑 있죠, 홈쇼핑. CJ 머지 홈쇼핑에 우리 텔레비전 많이 판매하는 판매 1위 제품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홈쇼핑 판매 1위. 네. 여기 몇 점 받았을 것 같아요? 별 2개라도 받았을 것 같으세요? 별 하나 반이에요. 네, 이렇게 30%입니다.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등부터 100등까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여기 뭐 허벌라이프, 아메이, 뭐 뉴스킨, 유니시티, PM은 1600등 안에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메이 더블엑스, 아메이 여기 여기네요. 노란색 있고 별 하나 반.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유니시티, 메나테크, 신화 다 별 2개 반이에요. 너무 충격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만든 책이 아니라 전 세계 선진 국가의 기업에서 사내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대학원 교재예요. 코로나 시기 겪으면서 우리나라 의학 박사들이 이거 매일 이 책자들은 뭐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 베스트셀러나 뭐 서울대학교 자영진 교수가 쓴 비타민 혁명 베스트셀러에 얘는 다 안내되어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잠시 이런 걸 받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이제 아예 대학원 교재로서 매스컴에서 안내를 되게 많이 해주죠. 그래서 111페이지에 보면 순위가 나와 있어요. 1등부터 100등까지 다 드셔도 돼요. 100개 좋은 회사. 1등 궁금해요. 1등? 1등이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죠. 그래서 99페이지에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별을 5개를 받고 독성이 전혀 없이 1위는 유산화. 그러면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가격이 제품이 비싸냐? 아니요. 1600등 하는 회사보다 싸요. 한 달분이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그래요. 그러면 가격이 똑같은데 효능과 안전과 이런 것들이 훨씬 좋다라면 소비자는 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1등부터 여기 보겠죠. 이게 가장 최근판이죠. 생명과학 대학원 교재. 여기 1등부터 1600등까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나온 내용은 추가된 건 뭐냐면은 메달을 준 내용이 있어요. 메달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독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독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전 세계의 선진 국가로부터 독성이 없다라는 인정을 갖고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나라로부터 몇 개의 내용 국가로부터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메달을 준 겁니다. 그래서 메달을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메달을 주는지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어요. 별 5개 만점 중에 기본적으로 4개 이상은 받아야 돼요. 그리고 호주나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그럼 호주, 캐나다에서 국가 공정을 받으면 동메달을 주는 거고요. 더 높은 메달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동메달을 받은 후에 다음 실버 메달을 받으려면 추가 요구사항을 이만큼 더 해와야 돼요. 근데 여기 추가 요구사항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호주 의약품, 호주 국가로부터 TGA라고 하는 의약품에 대한 인증을 받게 되면 전 세계 나라의 식약처를 통과하지 않고 프리패스할 수 있어요. 그걸 받아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따기겠죠. 또 한 가지 이 실버 메달은 미국 전 세계 초강대국 1위의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에 가서 중증 환자들이 먹어도 되는 국가로부터 약전에 대한 인증까지 받아오래요. 그러면 실버 메달을 주겠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어렵겠죠. 그리고 골드 메달부터는 어떤 거냐면요. 골드 메달부터는 국제 인증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전 세계는 몇 개 나라가 있습니까? 300개 나라가 있어요. 그 300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뭐예요? 와다라고 하는 도핑이에요.
모든 나라들은 각 나라에서 하는 도핑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각 나라에서 하는 도핑을 갖고 있어도 피임 같은 경우에도 그 독일에서 하는 도핑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도핑은 세계의 인증을 못 받습니다. 그 도핑을 세계 인증으로 가려면 와다 인증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챗 GPT에서 물어보면은 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각 나라에서 도핑을 받더라도 그것은 국제, 전 세계에서 와다, 세계 도핑 그거 하나잖아요. 그죠? 그 인증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핑 인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 메달은 뭐냐면 도핑에 대한 국제 와다 인증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하고 추가로 더. 그러면 골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하고 추가로 컨슈머랩 뭐예요? 정말 무서운 비영리 소비자 단체죠. 컨슈머랩 어떤 일을 하는? 얘네들 기업 다 망하겠잖아요. 어떻게? 네, 잘못된 기업들을 망하게 한 거예요. 멀쩡한 기업이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을 다 수거해요. 왜? 컨슈머 뭐예요? 소비자. 네, 연구소. 자체적으로 그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데 제품을 수거해서 연구소에서 다 분석하고 분석했더니 아니 세상에 여기 중금속이 잔뜩 영양제 중금속이 잔뜩 들어가 있고 몸에 들어가서 아예 녹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또 빠르게 흡수해서 다 빠르게 나가버리고 뭐 심지어는 함량도 속이고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기업엔 다 안 알리고 전 세계인들이 보는 인터넷에다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 먹겠어요? 그죠? 그런데 돈을 만약에 영리단체에 쐈다. 신뢰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하여 어플 같은 거 영리단체에서 하면 신뢰가 있겠어요? 네. 그것이 아니라 비영리,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니까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대상을 받으면 예, 이 다이아몬드 메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 이걸 다 하고 추가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요. 미국 의약품 FDA, 캐나다 식품 FDA, 의약품 FDA, 캐나다 의약품 FDA, 호주 의약품 FDA를 국가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걸 다 받아오면 플래티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플래티늄 플러스는 뭐예요? 이 세 개 나라에서 의약품 국가로부터 받고 이제 의약품을 연구하는 국가로부터 연구기관으로까지 국가기관으로까지 등록이 되어 있을 때 플래티늄 플러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해야 플래티늄 플러스를 주는데 이것을 몇 개 회사에서 받았을 것 같으세요? 여기 1600개 회사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1600개 중에 플래티늄 플러스를 받은 회사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이 전체 메달비어 4개 회사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국가 인증과 국제 인증들이 얼마나 받기 어려운 내용들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고 이건 생명과학 대학원 교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별을 5개를 받고 독성이 전혀 없이 플래티늄 플러스는 딱 하나에서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어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유산화보다 더 좋은 회사를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알려줘보세요. 그 대신에 뭘 가져와야 돼요? 뭐 그 회사에서 좀 그런 거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가져와야죠. 공신력 있는 자료는 뭐예요? 국가기관으로부터. 그죠? 그래서 제가 독성이 없다라면 한 나라 거라도 좀 가져와 보셔라. 국제인증 하나라도 좀 갖고 와 보셔라. 그럼 내가 근데 전 세계 국가와 국제인증 모든 나라를 다 가지고 오는 게 유일하게 하나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유산화 USANA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사람들이 뭐 줄기세포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해서 막 세포에 재생이 어떻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단하면 왜 특허를 안 갖고 있느라는 거예요. 이번에 아예 여러분들 오래 살아야죠. 우리 많은 거 가졌는데 그죠? 그런데 수명을 늘릴 수 있는 회사를 국가의 특허를 갖고 있다면 대단한 거겠죠. 그죠? 수명을 늘리는 부분에 특허를 받은 회사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네. 그 회사들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치면 바로 뜹니다. 전 세계에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국가 특허를. 그 회사 이름 아시는 분? 왜 자신이 없어요? 네, 유산화예요. 그래서 이번에 혈통만사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우리나라 종합병원 의사가 책을 썼는데 그게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지금까지 5개월이 됐는데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수많은 암 환자들, 난치병,
그런 환자들을 병원 기록과 함께 완치를 시켰어요. 근데 그 회사를 수명을 연장하는 부분에 특허받은 회사 가지고 유산화 가지고 처방을 해서 좋아진 사례들이 책으로 나왔는데 그건 법적으로요 기능제나 보조제 같은 경우는 그런 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얘는 처방 전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책을 법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지금까지도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어요. 그 환자들이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시면 책을 사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할 때는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공신력이고 과학을 기반으로 주관이 아니라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든 가든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여러분들의 신뢰를 지금 수십 년 세월 이렇게 신뢰를 받으면서 살아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살아온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기면 돼요? 안 돼요? 네. 나라는 사람의 신뢰도를 또 높여야죠. 그런 거 지식으로 달아가야 됩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공신력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어떤 회사가 좋아 특허 뭐 이렇게 뭔가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좋아 이걸 먹어서 뭐가 좋아졌어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과학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반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것만 딱 좋아 그것이 아니라 1등부터 100등까지 다 좋잖아요. 그 중에 1등이 유산한 이거지. 그 가격에 1등이 너무 근데 월등히 좋아서 탈인 거지. 뭐 차이가 많은 게 뭐 적은 게 아니라 너무 월등한 차이여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하나만 제가 딱 5분간만